신계를 논문 통계분석연구원입니다. 제37강 SPSS 다중회귀분석의 이론적 기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중회귀분석은 독립변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 우리가 다중회귀분석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때 종속변수는 1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다중회귀분석은 2개 이상의 독립변수와 1개의 종속변수 간의 관계를 설명하거나 예측하는 방법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 독립변수가 2개 이상이며 혼합형인 경우가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범주형 변수는 반드시 더미 변수로 만든 후에 변환시킨 후에 투입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종속 변수는 1개로서 연속형 변수일 때 우리가 다중회귀 분석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종속 변수가 2분형 이상일 때, 범주형일 때도 이제 사용 가능하나 이 경우에는 우리가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림에서도 지금 표시한 게 뭐냐면 여러 개의 독립 변수가 사용될 수 있고, 즉 다시 말해서 연속형과 범주형이 이제 섞여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범주형은 반드시 더미 변수로 변환시킨 다음에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더미 변수로 범주형을 변환시킨 다음에 투입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연속형 종속 변수가 1개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회귀 모형으로 한번 나타내면 독립변수는 x1, x2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투입될 수 있고요. 에라텀이라고 해서 여기에 엡실런이라고 하는 잔차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이거를 우리가 추정을 하게 되면 이제 이 에라텀이 오른쪽에서는 없어지는 상황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추정된 회귀선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햇이 다 붙어 있다는 거, 추정된 값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햇이 다 붙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가설 검증을 할 때는 이 베타 1햇, 베타 2햇 이런 거와 같은 즉 회귀 개수, 이 회귀 개수의 통계적 가설 검증을 이제 수행하게 된다. 그래서 이 개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면 그 해당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중회귀 분석의 목적은 첫 번째로는요, 2개 이상의 독립변수들이 1개의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하는 설명 목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교란변수를 통제하기 목적으로도 사용합니다. 따라서 교란변수를 통제한 후에 실질적인 영향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목적이 되겠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추정된 회귀선을 통해서 종속변수 값을 예측하는 예측 목적으로도 이제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중회귀 분석의 적용 상황을 보면 일반적으로는 연속형 변수가 2개 이상일 때, 그리고 종속 변수가 연속형 변수 1개일 때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다중회귀 분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별히 독립 변수가 범주형 변수인 경우에는 이제 더미 변수로 변환시킨 후에 우리가 회귀 분석 모형에 투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중회귀 분석의 기본 과정은요, 단순 회귀 분석과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 동일하고요. 이와 같이 다 동일한 과정에 대한 검증과 진단이 필요하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다중회귀 분석에서는 독립변수가 여러 개가 이제 우리가 채택이 되기 때문에 이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이 이제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멀티
콜리니어리티에서 다중공선성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다중공선성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서 0.8 이상 혹은 혹자에 따라서 0.9 이상을 보는데 0.8 이상이면 우리가 이제 다중공선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다중회귀 분석 결과에서도 우리가 다중공선성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컨대 분석 결과에서 VIF라고 해서 우리가 분산 팽창 인자라고 해석하는 부분인데요. 이 VIF 값이 10 이상이 되면 그리고 공차가 0.1 이하이면 그리고 상태지수가 15 이상이면 우리는 다중공선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판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중공선성이 의심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첫 번째는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계수가 매우 큰 경우에 우리가 다중공선성이 의심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독립변수를 한 회귀모형에서 추가 제거할 때 회귀개수가 크게 변하거나 회귀개수의 부호가 바뀌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독립변수가 유의하지 않게 결과가 나온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선행연구와 회귀개수의 부호가 기대되는 것과 정반대로 나온 경우,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다중공선성이 의심되는 경우이고요. 우리가 회귀 분석을 수행할 때 다중공선성이 의심이 되면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모두 해결한 다음에 이제 다중회귀 분석을 수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다중회귀 분석에서 변수 선택 방법은 여러 가지가 제시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입력 방법이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채택한 모든 독립변수들을 다 포함시켜서 회귀 분석하는 방법이 바로 입력 방법, 엔터 방법 혹은 모두 선택 방법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All Selection Method다. 이런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전진 선택법이라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요, 독립변수가 하나도 포함되지 않은 모형으로부터 출발해서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큰 유의한 독립변수부터 차례로 하나씩 추가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후진 선택법은 모든 독립변수가 포함된 회귀모형에서 시작하여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작은 유의하지 않은 독립변수로부터 하나씩 제거해서 유의한 변수들만 남을 때까지 제거를 계속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단계 선택법이 있어요. Stepwise Selection Method가 있는데 이 방법은 전진 선택법과 후진 선택법을 결합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독립변수가 하나도 포함되지 않은 모형으로부터 출발해서 모형에 변수가 추가되었을 때 회귀 개수의 유의 확률이 가장 낮은 변수부터 순서대로 회귀 모형에 진입하게 되는데, 새로운 독립변수가 진입될 때마다 모형 내 모든 독립변수들의 유의 확률을 재평가해서 유의성이 떨어지는 변수가 있으면 제거시키고, 다시 모형 밖의 변수 중에서 더 진입시킬 변수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방법이 단계 선택법이 되겠습니다. 이들 변수 선택 방법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논문 통계 분석에서는 입력 선택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단계 선택법이 또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다중회귀 분석에서는 이제 통제의 개념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제 다중회귀 분석에서는 통제 변수를 투입할 수가 있는데, 이때 다중회귀 분석은 어떤 독립 변수의 효과를 통제하기 목적으로 투입되는 건데요. 이렇게 통제한 후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관심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관계를 이제 확인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중회귀 분석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 이제 통제라고 하는 게 뭐냐? 여기에서 컨트롤은 통제하고 싶은 독립변수들을 다중회귀 모형에 이제 포함시켜서 분석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그 변수가 그 전체 회귀 모형에서 이제 통제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고, 그러면 그 후에는 우리는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연구자가 중점을 두고 있는 독립변수와 이제 종속변수 간의 관계를, 진실화 관계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사용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회귀 분석 방법을 우리가 유계적 회귀 분석이라고 하고요. 1단계 유계 1에서는 통제 변수를 포함시켜서 분석하고요. 2단계 유계 2에서는 이제 연구하고자 하는 독립 변수들을 이렇게 차례대로 입력하고 이제 분석을 시행하면 되겠습니다. 다중회귀 분석 결과의 해석 방법입니다. 단순회귀 분석에서의 회귀 개수는 독립 변수가 한 단위 증가할 때 기대되는 종속변수 y의 변화량으로 해석을 하면 되고요. 다중회귀 분석에서는요, 각 회귀 개수는 다른 독립변수들의 종속변수 y에 대한 영향력을 일정하게 통제했을 때 해당 독립변수가 한 단위 증가했을 때 기대되는 종속변수 y의 변화량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로그 변환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예컨대 첫 번째, 독립변수, 종속변수의 로그 변환이 전혀 없는 경우에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이때는요, 독립변수가 한 단위 증가할 때 종속변수는 비표준화 회귀개수 크기만큼 증가 혹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독립변수에만 로그가 이제 변환이 있는 경우예요. 그리고 종속변수는 로그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독립변수가 1% 증가할 때 종속변수는 비표준화 회귀개수를 100으로 나눈 만큼 증가 혹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독립변수는 로그 변환이 없고 종속변수는 로그 변환이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독립변수가 한 단위 증가할 때 종속변수는 비표준화 회귀개수 크기 곱하기 100%만큼 증가 혹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모두 로그 변환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독립변수가 1% 증가할 때 종속변수는 비표준화 회귀 개수 %만큼 증가 혹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중회귀 분석을 이용해서 논문을 작성하는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회귀 분석을 이용해서 논문을 작성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출발점은 뭐냐면요, 종속변수인 디펜던트 베리어블을 선정하는 것이, 확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선정이 완료됐으면 중요한 독립변수들을 파악하는 건데요.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체계적인 선행 연구를 하거나 이론 고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독립변수들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립변수들을 선정을 하고요.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독립변수를 선정하고 가설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독립변수에 대해서는 이제 주가설을 설정하는 것이죠. 메인 하이파세시스, 즉 주가설을 선정하고 이제 설정하는 단계가 바로 3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이제 우리가 종속변수, 독립변수가 다 결정되어 있으면 우리는 이제 다중회귀 분석을 이제 수행을 하는데 이때 연구자의 관심 독립변수를 단순회귀 모형에 투입해서 검증을 한 후에 선행 연구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된 확인된 독립변수들과 그리고 일반적으로 포함시키는 이제 통제변수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다중회귀 분석을 수행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회귀 분석의
결과를 해석하고 이제 보고하는 단계를 거쳐서 연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들은 제37강 SPSS 다중회귀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